사건 사고입니다. 한 편의점 내부를 꽉 채운 붉은색 SUV 차량이 보입니다. 어제 저녁 9시쯤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서 SUV 차량이 편의점을 들이받는 사고가 난 건데요.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유리창 등 편의점 시설이 부서졌고 편의점 관계자 등 3명이 놀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운전자였던 40대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다음 사건입니다. 지하로 연결되는 문을 여니 안에서 뿌연 연기가 나옵니다.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관 뒤로는 지하철역과 상가를 연결하는 다리도 보이는데요. 어제 오후 6시 30분쯤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산본역 지하 1층 찜질방에서 불이 난 겁니다. 이 불로 이용객 200여 명이 대피하고 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소방당국은 지상에 산본역과 백화점이 있는 점을 고려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20여 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어제 난 불로 2개 열차가 산본역을 무정차 통과했고 오후 7시 11분부터 정상 운영됐는데요. 소방당국은 지하 1층 주차장의 세탁실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건입니다. 검은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지그시 눈을 감은 이 사람. 재벌 3세를 사칭해서 수십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전청조 씨입니다. 어제 전 씨는 열린 2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재판부는 전 씨가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는 사기 행각을 벌였고 재범 위험성도 높아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로 공개됐던 전청조 씨. 재벌 혼외자라고 사칭하며 30명이 넘는 투자자들에게서 약 35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기에 더해 남 씨의 조카를 수차례 때리고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된 전 씨는 이 혐의로는 징역 4년을 받고 총 16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전 씨의 요청에 따라 두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진행했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각각 선고됐던 두 사건이 병합되면서 결과적으로 전 씨의 형량은 3년 줄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 씨가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감경 사유로 들면서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꾸짖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유명인을 사칭하고 성별을 속이는 등 일반인의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는 수단으로 많은 사기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동종 범죄가 많아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반복된 범행에 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짜 경호원 행세를 하며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모 씨는 1심의 징역 1년 6개월보다 무거운 징역 2년을 받았습니다. 연합뉴스TV 한채입니다. 다음 사건 만나보시죠. 초콜릿 포장지를 벗겨내자 그 안에서 갈색의 초콜릿 대신 하얗게 쌓인 무언가가 나옵니다. 바로 마약인데요. 이러한 방식으로 20만 명 이상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8kg을 국내로 몰래 들여온 나이지리아 마약 조직원들이 경찰의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마약견의 탐지를 어렵게 하기 위해 커피가루를 뿌리기도 했습니다. 백유빈 기자입니다. 초콜릿 포장지를 벗겨내자 봉지에 쌓인 마약이 나옵니다. 외국인 운반책이 국내에 몰래 들여온 필로폰입니다. 마약이 들어있던 캐리어에는 갈색 가루가 뿌려져 있습니다. 마약견 탐지를 방해하기 위해 커피를 뿌려놓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속여 국내로 밀반입된 필로폰이 8kg, 주로 멕시코나 캐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들여왔습니다. 나이지리아를 거점으로 활동해온 일당은 주로 고령의 외국인을 운반책으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에서 대출이나 복권 당첨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노인들을 유인해 마약을 운반하게 시킨 겁니다. 경찰은 위장거래 등을 통해 나이지리아인 국내 유통책과 캐나다인 유통책 등 마약사범 17명을 검거하고 그중 6명을 구속했습니다. 외국인 운반책 등으로부터 20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시가 200억 원 상당의 필로폰 6.15kg을 압수하여 아직 잡히지 않은 나이지리아 총책 50대 남성은 해외 메신저를 통해 국내외 조직원들과 소통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나이지리아에 거주하며
국내의 마약류를 수차례 유통시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나이지리아인 총 3개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리고 관련된 국내 조직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백유빈입니다. 마지막 사건입니다. 한 유튜버가 올린 영상 속 장면인데요. 치매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한 약초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 이걸 환으로 만들어 먹으면 각종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데요. 이처럼 불법 제조식품을 마치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한 인기 유튜버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구독자가 50만 명이 넘는 이 유튜버는 약초 정보를 제공하는 척 영상에 연락처를 기재해 허위 광고를 해왔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고휘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튜브에 게재된 한 영상입니다. 약초 효능에 대해서 무료로 특강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건망증에 아주 좋은, 즉 치매 예방에 아주 좋은 상추하고 상추대입니다. 상추대를 청금채라고 명명한 유튜버는 한 단에 1억 원을 줘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귀중한 채소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다 영상 중반부턴 상단에 연락처를 기재하고 구매를 유도합니다. 60대 김모 씨 등 일당 4명은 2020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2,129명에게 이러한 방식으로 불법 제조식품 100여 개 품목 4억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 일당이 남긴 수익금은 2억 3천만 원 상당. 일당이 노린 대상은 50에서 70대 어르신들로 발기부전이나 조루, 항암 등 각종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했습니다. 부산식약청 조사 결과 주범인 김 씨는 구독자가 52만 명에 달하는 유명 유튜버였습니다. 단속에 대비하기 위해 거래 문자 내역을 삭제하는 등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불법 제조식품은 직접 만들지 않고 대구시 중구의 한 무허가 업체에 위탁해 생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적발된 제품에는 정확히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기대되지 않았습니다. 비위생적인 시설에서 제조하다 보니 제품 중에는 식중독균이 검출된 것도 있었으며 들어가지 말아야 할 성분도 사용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들어간 보골지는 생리학의 원료입니다. 생리학의 원료로 들어가는 것은 전문가의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제조되지만 식품에 보골지가 들어가면 간독성이 있기 때문에 식품에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산식약청은 일당 4명을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는 한편 불법 유통식품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고희입니다.